뉴스 그 후가 궁금하다. AS 뉴스. 그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화요일의 코너 AS 뉴스. 여러분, 인천 라면 형제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9월 1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인데, 초등생 형제가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났다, 이렇게 처음 알려졌었죠. 이 사건이 보도된 뒤에 초등학생 아이 둘을 집안에 방치한 매정한 엄마다, 오죽 배고팠으면 어린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었을까, 뭐 이런 비난에 가까운 말들이 쏟아졌는데, 그 사이에 형제는 상태가 더 나빠졌고 사경을 헤매던 동생은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사실은 라면을 끓이다 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경찰도 소방당국도 그 누구도 라면이란 단어를 꺼낸 적이 없답니다. 라면 형제라는 단어는 최초 보도한 언론에서 만들어낸 허구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쩌다가 화재가 난 건지, 아이들은 어쩌다가 방치된 건지, 부모는 어디가 있었던 건지 등등등을 오늘 AS 뉴스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까지 이 형제 사건을 심층 취재한 분이세요. 뉴스타파 김세본 PD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볼게요. 진짜로 그날 이 아이들이 라면 끓여 먹은 게 아니에요? 네, 그 사실은 명백한 오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형사과장을 만나셨다고요? 네, 전화 통화로 취재를 그러셨어요. 했는데요. 음성 네.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그럼? 예. 라면은 처음부터 경찰에서는 라면 끓이다가 불난 거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언론에서 라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언론에서 스토리텔링 만들었잖아요. 뭐 라면이다, 아니면 큰형이 애 뭐 얻고 나왔다, 위에 올라갔다, 뭐 구해주려고 저기 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잖아요. 네, 다 사실이 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 최초 보도한 언론에서는 왜 있지도 않은 라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로 제가 최초 라면 형제를 보도했던 경인일보 측하고 취재를 했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미디어 오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음. 거기 보면은 이제 소방 당국이 당시 부엌 쪽에서 불이 시작이 됐었고 아이들이 밥을 먹으려다 그런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정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가 확장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네. 사고 난 시각이 그때 낮 11시 좀 넘은 시간이어서 점심 전이기도 했고요. 네. 불이 부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추정만 네. 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라면 끓이다가 이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닌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죠. 불난 날 2020년 9월 14일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화재 상태는 어느 정도였다고 합니까? 그 단어로 얘기하면 최성기에 가까운 단계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당시 2층 복도에서도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진입했을 때 이제 거실과 주방에서 화염이 분출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당시 사진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의 단계가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퇴기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최성기에 가까운 단계였으니까요. 가장 크게 일어났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경찰이 낸 결론은 불장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장난. 이것도 역시 형사 과장의 말로 들어보죠. 하인은 그 애가 장난치다 그러고 한 거로 종결을 했어요. 네. 불장난하다가 사고 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화예요, 실화. 불장난, 무슨 불장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행주 같은 것들을 태워서 그걸 이제 싱크대에 버리고 물을 뿌리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날은 이제 먹고 남았던 햄버거 종이와 네. 두루마리 휴지를 태우고 놀았다고 해요. 그야말로 그냥 불장난이었네요, 아이들이. 네.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친모가 경찰과 검찰 당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진술 조서를 저희가 확보해서 확인을 한 결과인데요. 네. 과거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화재 사고 당시와 같은 불장난들을 여러 차례 해서 엄마한테 혼이 났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그 화상을 입은 것도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음식을 조리하다가 기름이 튀어서 얼굴에 화상 이력이 있기도 했었고. 아이들이. 네. 그러면 더더욱 사실은 방치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지금 제가 기억나는 그 당시 이 사건 기록들 중에 큰아이가 ADHD를 앓고 있었던 거. 네.
그래서 그것도 이 불장난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심리학 박사 선생님께서 음. 하셨던 말씀은 ADHD라는 것이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는 맞아요. 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실제로 형사하고의 통화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눈이 따가워서 연기 때문에 심지어 화장실 가서 세수까지 하고 왔는데 불을 꺼야겠다라고 생각한 뒤에 까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아, 그러면서 불은 더 커진 거군요. 네, 네. 자, 아이들이 전에도 이렇게 불장난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부모는 더더욱 주의를 했어야 하는데 왜 이 어린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갔는가? 왜 방치했는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설이 많았어요. 엄마가 어디 있었다더라, 뭐 놀러 갔다더라, 뭐 회사 갔다더라. 진실은 뭐였습니까? 엄마는 어디 있고 아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빠하고는 오래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혼자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던 상태였던 거고요. 예. 사실 저희가 기사에서는 뭐 어머니가 어디에 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따로 다루진 않았어요. 이 사건의 본질하고 크게 상관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네, 때문에 네. 단지 엄마가 왜 아이들만 두고 외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취재를 했었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차례 물었습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약 먹고 막 나쁜 생각만 들 때였으니까 내가 이 집에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은 자고 있는데 뭔가 내가 그냥 애들한테 되게 미안한 생각밖에 안 들고 그래서 그냥 이 집에 있는 게 싫었어요. 그냥 그 날은. 자, 음성 변조를 해서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셨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 시기에 제가 약 먹고 나쁜 생각만 들 때였으니까 내가 이 집에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애들한테 미안한 생각밖에 안 들고 그냥 집에 있기가 싫었어요, 그날은. 자, 왜 이렇게 집에 있기가 싫었고 왜 약을 먹어야 했을까? 이 부분을 취재하셨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김 PD가 취재한 영상으로 좀 듣겠습니다. 눈에 막 피멍이 들 정도로 이제 동생한테 맞은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있었으면은 내가 동생한테 이렇게 맞을 일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 보호자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술을 진짜 많이 드셨어요. 진짜 알코올 중독인 것 마냥 진짜 엄청 막 취하시기까지 많이 드셨는데 아빠가 이제 좀 화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엎드려 뻗쳐하고 엉덩이랑 허벅지 쪽 핏대로 맞았어요. 잘못했대. 자, 제가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동생한테 맞은 거예요. 만일 엄마가 있었으면 내가 동생한테 이렇게 맞을 일은 없었겠죠. 보호자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술을 진짜 많이 드셨어요. 알코올 중독인 것 마냥 진짜 엄청 취할 때까지 많이 드셨는데 아빠가 화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엎드려 뻗쳐하고 엉덩이, 허벅지, 당구 큐대로 맞았어요. 이 어머니가 그럼 아동학대 피해자란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도 학대를 당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당시 이혼 입증 서면이라고 직접 그 친모가 작성했던 기록들을 보니까요. 네. 남편이 수시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고 이것은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형제들한테도. 네, 네. 그래서 사실 기억에 남는 그 멘트들이 반지 하방에 당시 살고 계셨대요. 예. 네, 네. 그래서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스스로 신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웃이 신고해주는 바람으로 아주 큰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수차례 외쳤다고 해요. 하지만 단 한 번의 이웃 신고도 없었고, 예. 네. 그래서 혼자 남겨졌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네. 지금 약을 복용한다는 얘기는 우울증 약 복용하는 건가요? 이 네, 어머니가? 네. 우울증 뭐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했던 경험도 있고요.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뛰쳐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군요. 네,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학대가 또 학대를 부른 비극이네요. 아동 학대 역시 넓은 범위의 그러니까 방치 역시 넓은 범위의 아동 학대니까 학대가 또 대를 이어서 학대를 부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아빠는 연락 두절, 엄마는 상황이 이렇고 아이들은 자주 방치됐고 아동 학대의 신고도 들어간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첫 신고가 이제 2년 전이었는데요. 2018년 9월 16일이 첫 신고였습니다. 아이들이 쓰레기장 같은 곳에 방치되어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 이후로도 2019년 9월, 2020년 5월까지도 총 3차례 이웃 신고가 있었고요. 모두 새벽 시간에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끼리 큰 소리가 나니 이웃이 의심을 하고 신고를 예. 했던 것이었어요. 자, 엄마 상태가 이래요. 엄마 상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집을 비워요.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된 걸 이웃들이 알고 신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조치가 없었나요? 네, 그 부분이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근본적인 방임의 원인이 엄마의 외출이었는데 예. 왜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사례관리에서 수십 차례 가정 방문을 하고 전화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가? 아, 전화도 하고 방문도 했어요? 네네. 복지기관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요. 예, 네네. 예. 근데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아보전과 직접 소통을 하고자 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아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친모의 이야기에 따르면 가끔 이렇게 아보전에 전화를 하거나 현장 방문을 해서 뭐 청소 상태, 위생 상태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아이가 그 ADHD를 앓고 있으니까 약은 먹였냐 이 정도로 확인하고 식사를 했느냐 이 정도만 확인하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에 대한 개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례 관리에 실패다라고 공통적으로 입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다. 한국의 아동보호 체계가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죽어가야지만 정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과 그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예. 보니까, 그러니까 2018년에 1차 신고 들어갔고, 2019년에 2차 신고도 있었고, 2020년 5월에 3차 신고도 있었고, 가정방문 30일에 유선 전화 상담 40회나 있었는데도 이거 막지 못한 거네요. 네. 김 PD가 오래 취재하시면서 뭐만 하나 됐었어도 이걸 막을 수 있었겠다. 뭐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외출하던 당시에 누군가 하고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분은 상담이 되게 절실했고 누군가 이야기할 사람이 절실했던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보전 기관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시냐 이런 거라도 한 번 더 물어봐 줬더라면 왜 자꾸 외출하는지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물어봤더라면 예,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신고까지 들어간 건 이번에 그래도 이게 다른 때보다 훨씬 발전한 거였고 네. 그래서 전화 상담하고 방문 상담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상태가 저렇다면 그것도 관리가 들어갔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 말씀이시죠. 네네. 자, 지금 사고가 난 이후에야 엄마는 정신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한 명은 이제 숨졌고 한 명은 첫째 아이는 이제 화상 치료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서 입원과 퇴원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치료 때문에 아직 좀 요원한 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친모 같은 경우는 원래 6개월 처분이 나왔는데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로 확인이 돼요. 네. 그 지금 현재 둘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검찰청 조사가 좀 진행이 되고 그런 있는지라 상황이고 네, 좀 멈춰 있는 그 상태입니다. 큰아이가 뭐 검색도 해보고 막 이런다면서요. 네, 저도 그 부분을 기사에 직접 담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요. 그 친모가 이제 경찰관에게 아이가 사실 깨어나서 자신이 라면 형제라고 불린다는 것을 기사 검색을 통해 읽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서 엄마가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까 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듣고 말 것이 아니라 개선책에 대해 고민해야겠습니다. 김 PD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